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오늘 아이와 함께 오신 분들 계신가요? 아이가 책을 읽을 수 있더라도 엄마가 읽어주는 동화가 아이의 안정감과 상상의 나래를 펴는데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엄마와 아이가 함께 들어주세요. 상식. 능손이는 국어사전에서 곰의 새끼라고 나와 있습니다. 능은 곰을 뜻하는 한자어라고 합니다. 곰의 새끼는 어미에 비해서 크기가 작으므로 새끼라고 하지 않고 손자라고 불렸다고 하네요. 고등어의 새끼는 고돌이, 꿩의 새끼는 꺼병이, 명태의 새끼는 노가리, 가오리 새끼는 가자미, 호랑이의 새끼는 개호주라고 불린다고 하네요. 이렇게 불려지는 이름들은 상식은 아닐 수 있지만 2월 27일 국제 북극곰의 날은 상식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세계 자연 보전 연맹에서 멸종위기 취약종을 보호하기 위해 정한 것이라고 합니다. 지구 환경과 사람과 동물이 모두 함께 잘 살아가려면 우리의 상식 수준도 조금은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소피아가 들려주는 이야기 DJ 소피아입니다. 오늘은 오프닝 멘트만 들어도 왠지 제가 어떤 동화를 들려드릴지 상상이 되시죠? 그럼 지금 바로 소피아와 함께 시작해 볼까요? 북극곰이 녹아요. 글 박종진, 그림 이주미. 능손이 씨는 화가입니다. 북극곰을 그리는 화가이지요. 정확히 말하자면 사라지는 북극곰을 그리는 화가입니다. 왜 북극곰을 그리세요? 북극곰은 내 식구거든요. 어린 시절 능손이 씨는 자신이 화가가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사냥꾼이 될 거라고 생각했지요. 북극곰을 잡는 사냥꾼. 아버지는 사냥꾼이었어요. 내가 그림 그리는 것을 무척 싫어했지요. 추운 북극에서 가족을 지키려면 사냥꾼이 되어야 한다. 어쩔 수 없이 아버지를 따라 나서야 했어요. 얼어붙은 벌판을 가로지르 바다 표범을 사냥해서 집으로 돌아가던 참이었지요. 능손이 엎드려라. 아버지가 차가운 얼음바닥에 냉큼 엎드리며 나를 재촉했어요. 북극곰이었지요. 아주 큰 녀석이었어요. 아버지는 재빠르게 총을 겨누었어요. 나는 엉거주춤 아버지 옆에 엎드려 총을 겨누는 신용만 했지요. 아버지가 사냥하는 걸 지켜보려고만 했어요. 그런데 그만 아버지를 막아서고 말았지요. 아버지 잠깐만요. 아기 북극곰들이 있어요. 능손이 뭐 하는 거냐? 얼른 벗겨. 얼른. 쏘면 안 돼요. 엄마 북극곰을 잡으면 아기 북극곰들도 죽게 돼요. 우리는 이미 바다 표범을 잡았잖아요. 아버지는 잔뜩 화가 나서 내 어깨를 밀쳤어요. 이 한심한 녀석. 그러고는 눈보라 속으로 사라져가는 북극곰 가족을 쫓아 뛰었어요. 나도 벌떡 일어나 달렸어요. 아버지는 금세 북극곰 가족을 따라잡았어요. 총을 겨눌 수 있는 거리까지 좁힌 뒤 다시 얼음 벌판에 엎드렸지요. 꽝. 총소리가 고요한 북극을 뒤흔들었습니다. 다행히 북극곰 가족은 무사했습니다. 총에 방아쇠를 당긴 건 능손이 씨였습니다. 북극곰을 살리기 위해 아버지보다 먼저 하늘로 총을 쏘았던 겁니다. 총소리를 들으면 북극곰들이 도망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전혀 엉뚱한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나와 북극곰들의 거리가 너무나 가까웠던 거예요. 엄마 북극곰이 나를 향해 무섭게 달려왔어요. 단숨에 삼킬 것. 이번엔 아버지가 하늘에 총을 쏘았어요. 그리고 총으로 아기 북극곰들을 겨눈 채 다가갔어요. 것 같았어요. 아기 북극곰들은 애처롭게 엄마 북극곰을 찾으며 울었지요. 꼭 나처럼요.
아버지가 주섬주섬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그러고는 울고 있는 아기 북극곰들을 향해 던졌지요. 말린 고기였어요. 아기 북극곰들은 몇 번 킁킁거리는가 싶더니 한두 번 울부짖었어요. 그리고 말린 고기를 우적우적 먹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던 엄마 북극곰이 아기 북극곰들에게로 달려갔어요. 함부로 총을 쏴서 꾸지람을 들을 줄 알았는데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아기 북극곰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내게 말린 고기를 내밀었지요. 구수한 고기 냄새가 코 속으로 스며들었어요. 순간 배가 고파졌어요. 그래서 냉큼 받아 질겅질겅 씹었지요. 그런 나를 보며 아버지가 말했어요. 음식도 나누어 먹었으니 북극곰과 너는 이제 식구구나. 능손이 씨는 그날 이후로 총을 쏘는 대신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게 됐습니다. 북극의 아름다운 자연과 동물들을 섬세한 붓놀림으로 표현한 그의 그림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모든 그림에 북극곰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북극곰은 내게 특별해요. 북극곰 덕분에 그림을 그리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내 식구잖아요. 식구를 잘 챙겨야지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내 그림 속 북극곰들은 힘이 넘쳤어요. 하지만 지금은 야위고 아프고 지친 모습이에요. 북극의 얼음이 녹아서 북극곰들이 살아갈 곳이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나는 그림을 그리면서도 북극곰들을 위해 무언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능손이 씨는 북극곰에게 닥친 위험을 알리기 위해 아주 특별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북극의 얼음에다 북극곰을 그리는 일입니다. 하지만 능손이 씨가 얼음에 그린 북극곰은 일주일도 안 되어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구가 뜨겁고 북극의 얼음이 빠르게 녹고 있다는 뜻입니다. 능손이 씨는 자신이 그린 북극곰을 오래도록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시비를 맺히고 북극곰 점점 녹아내리는 빙하에 살꽃 잃어 엉엉엉 북극곰아 오래오래 살 수 있도록 쓰레기를 마구 버리지 않을게. 배고픈 내 친구 북극곰 이제는 아무리 헤엄쳐도 먹이 없어 우르르 북극곰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사용하지 않는 불은 꺼둘게. 동요 북극곰을 지켜주세요를 들어보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메바의 시네마 이용정 선생님께서 목소리 도움 주셨습니다. 북극곰이 녹아요는 션 요로의 빙하 그림을 모티브로 꾸몄다고 하네요. 하와이 출신 션 요로는 서핑보드를 타고 다니며 북극의 빙하에 특수 필름을 부착하고 그림을 그립니다. 사람들에게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랍니다. 그가 공들여 그린 그림은 일주일 만에 녹아내리는 빙하와 함께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에게 북극의 얼음이 녹는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열심히 그리고 있다네요. 션 요로의 모습이 대단하네요. 우리도 우리들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겪게 될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환경과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환경을 지키기 위해 작은 노력이라도 열심한 어른들이 됩시다. DJ 소피아는 다음에 또 만나요.
우와. 잔잔한 목소리와 함께 아주 감동이 밀려오는데요. 북극곰을 생각하며 우리 모두 환경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방송 잘 듣고 있죠?